새벽 4시 아파트 복도에 귀를 찢을 듯한 고함 소리가 메아리 쳤다. 이 미친년아, 당장 문 열어. 지금 당장. 내깎게 뭔데 감히 비밀번호를 바꿔? 시어머니 명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목에 핏대를 세운 채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아파트 현관문을 쾅쾅 내리치고 있었다. 7년 동안 며느리를 식모처럼 부려먹으며 온갖 구박을 일삼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굳게 닫힌 문 앞에 서서 야수 같은 괴성을 내지르고 있을 뿐이었다. 문 안쪽에서 차분하고도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은 제 명의로 된 집입니다. 허락 없이 타인의 주거지를 두드리는 행위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남이니 당장 돌아가시죠. 시댁 식구들의 발밑에 짓밟히고 길가에 쓰레기 취급을 받던 며느리는 사실 오랜 시간 숨을 죽이고 있던 최상위 포식자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혼 판결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한 그날 오후, 지은은 법원 정문을 나서자마자 곧바로 택시를 잡아탔다. 강남구 대치동 타워 팰리스로 가주세요. 그녀가 기사에게 행선지를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기사가 흔쾌히 대답했다.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 경호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님. 네, 아가씨. 1시간 뒤에 사람 2명 데리고 아파트 1층으로 와서 대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요? 시어머니를 밖으로 모셔야 해서요. 아,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 택시가 멈춰서자 그녀는 요금을 치르고 차에서 내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 앞에 선 그녀는 열쇠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는 명자가 쓰던 낡은 이부자리와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전부 치워버려야겠어. 지은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대형 쓰레기 봉투 몇 개를 꺼낸 뒤 명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활짝 열린 옷장 안에는 명자의 옷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었다. 7년을 참았어. 이제 끝이야. 지은은 그 옷들을 거칠게 끄집어내어 쓰레기 봉투 안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서랍장 안에 있던 화장품과 번쩍거리는 장신구들도 모조리 쓸어 담았다. 단 하나도 남겨둘 수 없어. 거실로 나온 그녀는 소파 위에 있던 명자의 가방과 신발까지 전부 봉투에 쳐넣었다. 묵직해진 4개의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복도로 질질 끌고 나가 바닥에 내팽개쳤다. 오늘부터 완벽한 남남이야. 지은은 문을 닫고 현관 옆에 디지털 도어록으로 다가갔다. 손가락으로 기존 비밀번호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번호를 꾹꾹 눌러 입력했다. 띠리링,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경쾌한 기계음이 울렸다. 그녀는 거실 창가로 다가가 서울 도심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복도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는 현관문 앞에서 멈췄고 이내 도어록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삑삑삑.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명자가 다시 신경질적으로 버튼을 눌렀지만 문은 굳게 닫힌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쾅쾅쾅. 마침내 주먹으로 철문을 내리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문 열어. 당장 안 열어. 명자의 악다구니가 현관문을 뚫고 들어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비밀번호가 왜 틀려? 명자는 계속해서 문을 쾅쾅 두드렸다. 문 열라고. 내 말 안 들려?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지은은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여유롭게 찻잔을 기울였다. 문 열어. 끝까지 안 열겠다 이거지? 이 집이 네 집인데. 곧이어 발로 문을 걷어차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당장 안 기어나가? 문 안 열면 경찰 부를 거야. 명자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졌다. 이 집이 누구 집인데?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복도를 지나가던 이웃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집도 난리네.
하루가 멀다 하고 저러니 원 시끄러워서. 지은은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현관으로 다가가 신발을 신은 그녀는 문고리를 꽉 쥐고 단숨에 문을 확 열어젖혔다. 지은의 얼굴을 마주한 명자의 두 눈에서 시뻘건 불꽃이 튀었다. 이 썩을 년아, 왜 문을 안 열어? 내가 몇 번을 두드렸는데 그녀는 삿대질을 해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비밀번호는 왜 바꿨어? 누가 내 맘대로 바꾸래. 제가 바꿨습니다. 지은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깎게 뭔데 누가 바꾸라고 허락했어. 제 집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내 집. 이게 내 집이라고. 너 돌았니? 네, 제 집 맞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서류 2장을 꺼내 명자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뭐야? 자꾸 내 눈앞에 뭘 들이대는 거야? 명자는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낚아채어 펼쳐보았다. 이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퇴거 명령서입니다. 멋이 어째? 서류에 적힌 글자들을 노려보던 명자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이 아파트, 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산 겁니다. 무슨 헛소리야. 이 집은 우리 한성이가 산 집인데.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 돈으로, 제 이름으로 산 집입니다. 이한성 씨는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서류의 명의자란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여기 똑똑히 보시죠. 윤지은, 제 이름입니다. 이건 세금 문제 때문에 내 이름으로 돌려놓은 거잖아. 그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제 돈으로 샀습니다. 여기 부동산 매매 계약서 날짜를 보시죠. 결혼하기도 전에 이미 제 명의로 매입한 집입니다.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결혼하기 전이라고? 네, 결혼 전부터 제 소유였고 아드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집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산 세월이 있는데 제가 살게끔 허락해 드렸으니까요. 허락이라니, 그게 무슨...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이제 나가주십시오. 퇴거 명령서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나보고 어딜 가라고. 명자는 서류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이건 우리 집이야.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그건 제가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허락을 취소하겠습니다. 취소. 이 몹쓸 년이 이혼했다고 남남이야? 7년을 모신 시어미가 우스워. 그래서요. 그렇다고 제 집에 머물 권리가 생깁니까? 이 천하의 호로잡년. 시어미를 길바닥에 나앉게 해. 제 집에서 나가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내쫓는 게 아니라요. 같은 말입니다만. 명자가 악을 쓰며 지은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내 오늘 이 은혜도 모르는 년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을 테다. 그녀는 지은을 밀치며 집 안으로 억지로 밀고 들어오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양옆에서 건장한 체격의 사내 2명이 나타났다.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명자의 양팔을 낚아채어 뒤로 꺾어버렸다. 놔. 이것들 놔라. 너희들 대체 뭐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명자가 발버둥을 쳤지만 경호원들의 악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비켜.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놔. 팔 부러지겠다. 경호원들은 자비 없이 명자를 복도 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바닥에 끌리는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이 썩을 년, 윤지은. 내가 널 가만둘 줄 알아? 감히 시어미한테 이따위 짓을 하고 내가 무사할 줄 아냐? 넌 오늘 내 손에 죽었어. 아주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복도 끝으로 멀어지는 명자의 악다구니가 쩌렁쩌렁 울렸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간 찰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이한성이 헐떡거리며 뛰쳐나왔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당장 우리 엄마 놔. 경호원 한 명이 그를 향해 묵직하게 한 걸음 다가섰다. 이한성은 상대의 압도적인 체격과 살벌한 눈빛에 흠칫하며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말로 합시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기어 들어갔다.
지은아, 너 대체 왜 이래? 우리 엄마한테 왜 이러는 건데? 당신과 할 말 없습니다. 지은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래도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이인데 과거형이죠. 이혼했습니다. 오늘부로 판결 효력도 발생했고 그래도 어른이신데 그 어른께 제 집에서 당장 나가달라고 전하시죠. 내 집. 이게 왜 내 집이야? 네, 제 명의로 된 제 집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다 나옵니다. 거짓말 치지 마. 이한성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경호원들은 명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었다. 한성아, 이대로 물러서면 안 돼. 여긴 우리 집이야. 저 굴러들어온 돌멩이 같은 년을 당장 쫓아내. 이한성은 허둥지둥 어머니를 부축하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윤지은, 너 진짜 너무한다. 우리 엄마가 꺼져.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넘길 테니까. 이한성이 무언가 더 소리치려 했지만 굳게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이 그의 입을 막아버렸다. 명자의 저주 섞인 쌍욕이 층을 내려가며 점차 희미해졌다. 지은은 현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명자와 이한성이 아파트 정문을 비틀거리며 빠져나가 이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 단축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깍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아가씨. 지시하실 사항이 있으신지요? 신분 복귀 절차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이한성 일가의 자금줄 전부 동결시키세요. 이한성 일가 전체 말씀이십니까? 네, 거래 은행 계좌, 신용카드, 대출금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TK그룹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에도 통보하세요. 통보 내용은 어떻게 할까요? 이한성 측과의 모든 계약 파기. 지금 즉시. 알겠습니다. 금일 내로 전면 완료하겠습니다. 어음 결제도 싹 다 막아버리세요. 은행권 통해서 각 은행 지점장들에게 직접 연락 취하겠습니다. 추가로 이한성 회사 주요 거래처 명단 제게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전송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줘요. 네, 아가씨. 1시간 내로 모든 작업 완료하겠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뒤 침실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옷장을 열고 자신이 입던 싸구려 낡은 옷들을 하나하나 꺼냈다. 이제 다 필요 없어. 그녀는 차갑게 중얼거리며 주방 서랍에서 가위를 가져와 그 옷들을 미련 없이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7년 동안 이런 누더기만 걸치고 살았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찢긴 천 조각들이 바닥 위로 흩날렸다. 끝났어. 완벽하게 끝났어. 그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던 검은색 정장 한 벌을 꺼냈다. 최고급 원단으로 완벽하게 재단된 맞춤 정장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야. 옷을 갈아입은 지은은 화장대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꺼내어 거울 속 자신을 응시하며 천천히 입술을 붉게 물들였다. 윤지은, 돌아온 걸 환영해. 거울 속 그녀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립스틱 뚜껑을 닫고 일어서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네, 비서실장님. 아가씨, 1차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이한성 일가 계좌 전면 동결되었고 주요 협력사 12곳의 계약 파기 통보 마쳤습니다. 일 처리가 빠르네요.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의 복귀 소식을 들으시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께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알겠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7년 전 지은이 이한성과 결혼한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 새벽 4시 쾅쾅쾅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눈을 번쩍 떴다. 일어나 명자가 벌컥 방문을 열고 들어와 불을 켜며 소리쳤다. 아,
어머니, 지은이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다. 당장 일어나서 밥 차려. 한성이 출근해야지. 지금 새벽 4시인데요. 며느리가 시어미보다 늦게 일어나? 당장 안 기어 나와. 지은이 황급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자 명자가 그녀의 팔뚝을 억세게 잡아 끌었다. 빨리빨리 안 움직여? 군뱅이처럼 뭐 하는 짓이야. 네. 지은은 쫓기듯 주방으로 달려갔다. 명자가 등 뒤에서 속사포처럼 지시를 쏟아냈다. 밥 새로 하고 속 편하게 북엇국 끓여. 밑반찬은 6가지로 새로 무쳐내고. 청소기도 돌려. 거실, 안방, 화장실 물청소까지 싹 다 해. 이불 빨래도 해야지. 어제 한성이가 벗어놓은 양말이랑 와이셔츠도 손빨래하고. 저쪽 구석에 있는 겨울 솜이불 오늘 당장 빨아 널어. 솜이불을요? 손빨래로요? 당연하지. 그 큰 게 세탁기에 들어가겠니? 네. 찬물로 빨까요? 당연히 찬물이지. 보일러 가스비가 얼마나 비싼데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명자가 지은의 어깨를 매섭게 찰싹 때렸다. 명심해. 무조건 찬물이야. 시간이 흘러 매서운 한겨울이 찾아왔다. 지은은 욕조에 얼음장 같은 찬물을 가득 채우고 물을 잔뜩 머금어 돌덩이처럼 무거워진 솜이불을 구겨 넣었다. 맨발로 욕조에 들어가 이불을 꾹꾹 밟기 시작했다.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힘 팍팍 쪄서 밟아 명자가 욕실 문을 확 열어젖히며 호통을 쳤다. 네. 지은은 덜덜 떨리는 이를 꽉 깨물고 계속해서 발을 굴렀다. 빨리빨리 해. 넌 밥 먹고 힘도 없니? 1시간 뒤 욕조에서 나온 지은의 두 발은 동상에 걸린 듯 시뻘겋게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다음 날 명자의 두 딸이 시댁에 놀러왔다.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그들은 과일을 내오라며 성화를 부렸다. 옳게 과일 좀 깎아와. 큰 시누이가 앙칼지게 소리쳤다. 네, 금방 내갈게요. 지은은 주방에서 사과를 깎아 접시에 담아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야? 작은 시누이가 사과 한 조각을 집어들더니 미간을 팍 찌푸렸다. 과일을 이따위로 깎아? 껍질 두꺼운 것 좀 봐. 엄마, 옳게 과일 깎은 꼬라지 좀 봐. 주방에서 나오던 명자가 그 꼴을 보더니 안색이 확 굳어졌다. 너 과일을 발로 깎았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며느리라는 년이 과일 하나 제대로 못 깎아. 명자는 씩씩거리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찻잔을 집어들더니 펄펄 끓는 뜨거운 차를 지은의 얼굴을 향해 확 끼얹었다. 지은은 얼굴을 감싸주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과일 깎는 기본도 안 된 년이 무슨 며느리라고. 뜨거운 찬물이 지은의 뺨과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고 연약한 피부는 순식간에 시뻘겋게 부어오르며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다. 너무 아파요. 아프면 똑바로 해도 보고 잘 배우란 말이야. 두 시누이는 그 꼴을 보며 낄낄거리고 비웃었다. 옳게 다음부턴 예쁘게 좀 깎아. 작은 시누이가 얄밉게 이죽거렸다. 그날 밤 이한성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지은은 그를 안방으로 조용히 불렀다. 여보,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심하게 하셔요. 새벽 4시에 깨워서 찬물로 솜이불 빨래를 시키시고 오늘은 제 얼굴에 끓는 찬물을 부으셨어요. 지은은 붉게 화상을 입은 얼굴을 가리키며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한성이 귀찮다는 듯 무표정하게 대꾸했다. 어머니께 말씀 좀 잘해주면 안 될까?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람 만들려고 가르치는 건데 그게 뭐 어때서? 가르치는 게 이런 식이어야 해? 화상까지 입었는데. 내가 똑바로 하면 되잖아. 이한성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우리 엄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입 다물고 해. 나도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이건 너무 가혹하잖아. 가혹은 얼어 죽을. 엄마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는 거겠지? 하지만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는 건 내가 과일을 개떡같이 깎았으니까 그렇지. 이한성은 윽박지르며 지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 벽으로 몰아붙였다. 지은의 등이 벽에 쿵 하고 세게 부딪혔다. 엄마 말 들어. 알았어. 나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집구석에서 내 징징대는 소리까지 들어야 해? 귀찮게 굴지 마. 그는 방문을 신경질적으로 쾅 닫고 나가버렸다. 지은은 차가운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다. 몇 달 뒤, 지은이 친정에서 가져온 결혼 예물과 아끼던 옷가지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녀는 다급히 명자를 찾아갔다. 어머니, 제 예물들 못 보셨어요? 예물. 무슨 예물?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온 순금 반지랑 목걸이요. 몰라.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겠지. 이명자는 시치미를 뚝 떼며 딴청을 피웠다. 제 옷들도 싹 다 없어졌어요. 아, 그 촌스러운 헌 옷들. 내가 다 갖다 버렸어. 왜요? 제 옷인데 왜 함부로? 며느리라는 년이 그딴 넝마 조각 같은 걸 걸치고 다니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니? 그래도 제 물건인데 저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이 너 지금 시어미한테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거니? 명자는 손을 번쩍 들어 지은의 뺨을 매섭게 올려붙였다. 짝!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내 것이 어디 있어? 다 우리 집안 거지? 지은은 얼얼한 뺨을 감싸쥐고 뒷걸음질을 쳤다. 다음 날 명자는 동네 아줌마들을 모아놓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 아유, 글쎄 우리 집 며느리년이 도둑년이지 뭐야. 내 순금 반지랑 현금 몇십만 원을 훔쳐다가 지 친정에 갖다 바쳤지 뭐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지은을 손가락질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간 지은의 등 뒤로 사람들의 쑥덕거리는 소리가 꽂혔다. 저 집 며느리래? 시댁 물건 훔쳐간 도둑년. 생긴 건 얌전하게 생겨가지고 쯧쯧. 지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몇 달 후 지은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명자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뭐? 임신. 벌써? 명자는 축하는커녕 대번 미간을 찌푸렸다. 너무 빠르잖아. 이제 몸조심도 해야 하고. 몸조심. 임신한 게 벼슬이야? 입더디 유세야? 옛날 여자들은 애 낳기 직전까지 바치라고 집안일 다 했어. 며칠 뒤 지은은 주방에서 헛구역질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명자가 주방으로 들어왔다. 뭐해? 아직도 밥 안 차리고. 죄송해요. 입더디 너무 심해서요. 입더디 대수야. 명자는 냉장고를 벌컥 열더니 시큼한 냄새가 진동하는 쉰 김치통을 꺼냈다. 이게 뭐예요? 지은이 코를 쥐며 인상을 썼다. 완전 쉬어 빠진 것 같은데. 쉬긴 뭐가 쉬어. 푹 익어서 맛만 좋구먼. 명자는 숟가락으로 쉰 김치를 푹 퍼서 지은의 입안으로 억지로 쑤셔 넣었다. 먹어. 임신했다고 반찬 투정하는 꼴은 못 봐. 지은은 헛구역질을 참으며 억지로 김치를 삼켜야 했다. 배가 산더미처럼 불러오자 명자가 지은을 불렀다. 다음 주 제사야. 전 부치고 제사상 차릴 준비 내가 혼자 다 해. 저 혼자서요. 며느리가 하지. 그럼 누가 해? 몸이 너무 무거워서. 배 좀 부른 게 뭐 어때서? 다들 그렇게 살았어. 엄살 피우지 마. 제사 전날 밤 지은은 밤을 꼬박 새우며 주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산더미 같은 전을 부쳤다. 그녀는 뭉친 허리를 두드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빨리빨리 뒤집어. 손님들 오실 시간 다 됐어. 명자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닭달만 해댔다. 힘겨운 시간 끝에 마침내 아들 민우가 태어났다. 지은이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지 고작 이틀째 되던 날 명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산후조리원 한 달에 얼마라고? 300만 원. 미쳤어. 그 돈이면 집에서 소고기 미역국 끓여 먹고도 남아. 당장 짐 싸서 나와. 환불받아 올 테니까. 어머니, 저 아직 몸이 다 회복되지도 않았고. 집에서 조리해. 돈 아깝겠으리. 명자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음 날 명자는 직접 산후조리원으로 쳐들어와 환불 처리를 해버리고 지은을 집으로 끌고 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명자가 명령했다. 밀린 빨래부터 해. 애기 옷도 삶아야지. 지금요. 그럼 지금 하지 언제 해? 애 낳았다고 상전 노릇할 셈이야? 지은은 뼈마디가 시린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빨래를 삶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 무리하던 지은은 결국 거실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어머니, 왜 또 궁상이야?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엄살 그만 피우고 일어나. 저녁 밥상 차려야지. 지은은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다. 명자는 마지못해 이한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성아, 지은이가 쓰러졌다. 응급실에 데려가 봐야겠어? 응급실비 엄청 비쌀 텐데 일단 데려가자. 죽으면 골치 아파져. 구급차에 실려간 지은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명자가 다가왔다. 이 링거 수액 한 팩에 얼마야? 당장 빼. 집에 가서 누워있으면 낫는 걸 돈지랄하고 있어? 명자는 거침없이 손을 뻗어 지은의 팔뚝에 꽂힌 링거 바늘을 확 뽑아버렸다. 아! 지은의 팔뚝에서 피가 솟구쳤다. 같은 시각, 이한성은 룸살롱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사장님, 한 잔 더 받으시죠. 화려하게 화장한 여자가 그의 잔에 양주를 채웠다. 좋지.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지은이었다. 이한성은 액정을 확인하더니 망설임 없이 전원을 꺼버렸다. 전화 안 받으셔도 돼요? 신경 꺼, 마시자고.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홀로 주저앉은 지은은 소리 없이 눈물만 쏟아냈다. 6년 후, 민우가 7살이 되던 해 초봄. 이한성이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집에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다가 대출을 너무 많이 끌어다 썼어. 얼마나 심각한데?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사무실로 찾아와. 그날 밤 아파트 현관문을 부술듯이 쾅쾅발로 걷어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한성.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나와서 돈 갚아. 지은은 사색이 되어 민우를 품에 안고 안방 구석으로 숨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민우야. 엄마 여기 있어? 아무 일 없을 거야. 다음 날 아침, 현관문에는 빨간 라카로 큼지막하게 글씨가 칠해져 있었다. 돈 갚아. 지은이 걸레를 빨아 박박 문질렀지만 핏빛 같은 라카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다. 며칠 뒤 명자가 지은을 불렀다. 너 그 정기적금 든 거 있잖아. 민우 수술비 모은다는 거, 그거 당장 해약해서 가져와. 지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건 민우 심장 수술비예요. 절대 안 돼요. 알아. 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할 거 아니야. 안 돼요. 그 돈은 민우 생명줄이나 다름없어요. 수술은 나중에 돈 벌어서 하면 되잖아. 지금 내 남편 숨 넘어가게 생겼어. 어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그 돈만은 손대면 안 돼요. 잔말 말고 통장 내놔. 명자는 막무가내로 지은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안 돼요. 지은이 가방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이 독한 년이 명자는 지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패대기 쳤다. 통장 어딨어? 어디다 숨겼어? 명자는 온 집 안을 미친 듯이 뒤집어 엎은 끝에 기어이 장롱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찾아냈다. 어머니, 제발 돌려주세요. 제발요. 이건 내 아들 살리는데 쓸 거다. 명자는 통장을 움켜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넉 달 후, 지은은 은행을 찾아갔다. 제 정기적금 계좌 좀 확인해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은행 직원의 표정이 난처해졌다. 고객님, 이 적금 계좌는 이미 해지되었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3일 전에 전액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잔액이 얼마였는데요? 800만 원입니다. 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은행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당장 명자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제 적금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거. 명자는 텔레비전을 보며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한성이 빚 갚는 데 썼다. 전부 다요. 그래, 전부 다. 그 800만 원을 몽땅 다요. 사채업자들 입막음하려면 그 정도는 줘야지. 어머니, 그 돈은 민우 수술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다고. 근데 어쩌겠어? 당장 급한데. 지은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명자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돌려주세요.
제가 몇 년을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이에요. 이미 빚쟁이들 손에 들어간 돈을 어떻게 돌려줘? 억지 좀 부리지 마. 그날 밤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온 이한성을 지은이 막아섰다. 여보, 내 적금 깬 돈 어디 있어? 엄마가 썼어. 그건 민우 수술비야. 어떻게 그걸 당신들 맘대로 쓸 수가 있어? 맘대로 쓰다니. 우리 빚 갚는 데 썼는데 그게 왜 맘대로야. 하지만 그건 민우 목숨이 달린. 그만해. 이한성이 손을 번쩍 들어 지은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수술비가 대수야? 정 억울하면 내가 돈 구해와. 몸을 팔아서라도 돈 구해오라고. 그가 거칠게 밀치자 지은은 벽에 부딪혀 바닥에 쓰러졌다. 내 친정 가서 돈 좀 빌려와. 너희 집 돈 많잖아. 친정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당장 가서 무릎 꿇고 빌려와. 안 그러면 이혼이야. 안방에서 명자가 튀어나왔다. 그래, 당장 가서 빌려와. 친정에서 돈 안 내놓으면 당장 이혼 도장 찍어. 명자는 바닥에 쓰러진 지은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었다. 다음 날 지은은 결국 사채 사무실을 찾아갔다. 대출 좀 받으려고요.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1,000만 원이요. 이자가 꽤 셉니다. 감당하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지은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대출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다. 며칠 뒤 그녀는 현금 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돈 구했어. 얼마야? 1,000만 원. 어디서 났어? 대출 받았어. 그래, 진작 그렇게 할 것이지. 이한성은 지은의 손에서 현금 다발을 낚아채듯 빼앗아 침을 발라가며 돈을 세기 시작했다. 그거 이자 엄청 비싼 사채야. 꼭 갚아야 해. 알아. 나중에 사업 풀리면 다 갚아줄게. 하지만 며칠 뒤 이한성은 최고급 외제차를 끌고 나타났다. 그 차 뭐야? 차 바꿨어. 폼 나지. 지금 그 돈으로 빚부터 갚았어야지. 잔말 마. 명색이 회사 대표인데 가오가 살아야 사업도 풀리는 법이야.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차 문을 쾅 닫았다. 한 달 뒤 지은은 이한성의 양복을 정리하다가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모텔 영수증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그녀는 미친 듯이 그의 옷장과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고 곧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편지 몇 통을 찾아냈다.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좋은 데로 가자. 사랑해. 지은의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다.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명품 가방 결제 내역,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보낸 낯뜨거운 편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어. 그날 밤 이한성이 귀가하자 지은은 식탁 위에 그 모든 증거물들을 쫙 깔아놓았다. 이게 다 뭐야? 영수증. 모텔 영수증이랑 당신이 만나는 여자들이 쓴 편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한성은 뻔뻔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당신 바람 피운 거야? 바람.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대수라고. 대수라니. 우린 부부잖아. 부부면 뭐해? 밖에서 그냥 엔조이로 즐긴 건데? 뭐라고? 지은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그의 멱살을 쥐어 흔들었다. 몇 명이야? 대체 몇 명의 여자랑 뒹군 거야? 몇 명이면 어쩔 건데? 놔, 이 미친년아. 이한성은 지은을 거칠게 밀쳐내고 식탁을 엎어버렸다. 쨍그랑. 그릇들이 바닥에 박살나며 파편이 튀었다. 미친 건 너야.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쥐뿔도 없으니까 내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매력이 없는데? 난 하루 종일 집에서 애 보고 살림하느라 맨날 펑퍼짐한 추리닝 쪼가리나 입고 쉰내 풍기는데 어떤 남자가 널 여자로 보겠냐? 꾸밀 돈이 어딨고 시간이 어딨어. 매일 뼈 빠지게 일만 하는데 핑계 대지 마. 이한성은 거실에 있던 도자기 꽃병을 집어들어 지은을 향해 집어 던졌다. 와장창. 꽃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만해. 지은이 비명을 질렀다. 소란의 안방에서 명자가 걸어 나왔다. 무슨 일이야? 시끄럽게.
어머니, 한성 씨 바람 피웠어요. 여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남자는 다 바람 피우게 마련이야. 명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다. 남자가 밖에서 홧김에 여자 좀 만날 수도 있지? 어머니까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내 말이 틀려? 여자가 오죽 못났으면 남편이 밖으로 돌겠어. 내가 남편 간수를 못한 탓이지.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지은을 향해 손.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빨리 안 치워. 지은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맨손으로 날카로운 파편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아! 유리 조각이 지은의 손바닥을 깊게 베고 지나갔고 붉은 피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빨리빨리 안 치워. 명자가 등 뒤에서 호통을 쳤다. 이한성은 코웃음을 치며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피가 철철 흐르는 손으로 파편을 다 치운 지은은 주방으로 가 대충 헝겊으로 상처를 동여매고 민우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세상 모르고 잠든 아이를 품에 꽉 끌어안았다. 민우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이의 이마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너만 있으면 엄마는 다 견딜 수 있어. 조금만 참아. 엄마가 우리 민우 꼭 지켜줄게. 지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꽉 쥐었다. 반드시 이 지옥 같은 빚을 전부 갚아줄 거야. 창밖으로 차갑고 시린 달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한 달 뒤, 주말 거실에서 이한성이 민우를 불렀다. 민우야, 아빠랑 롯데월드 갈까? 롯데월드. 진짜요? 민우의 두 눈이 반짝였다. 아빠랑 저랑 둘이서만요? 엄마도 가요? 오늘은 남자들끼리만 가는 거야? 민우는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었다. 주방에서 지은이 앞치마를 닦으며 나왔다. 나도 같이 갈게. 됐어. 남자들만의 시간이니까 넌 집이나 지켜. 이한성은 민우의 손을 잡고 횡하니 집을 나섰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걱정 마. 저녁 먹기 전엔 올 테니까. 해질 무렵 지은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지은아. 이한성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 민우가 없어졌어. 뭐라고요? 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롯데월드에서 화장실 간다더니 안 돌아와. 지금 입구 쪽에 경찰 부르고 난리 났어. 지금 당장 갈게요. 지은은 전화를 끊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택시를 잡았다. 롯데월드요. 제발 빨리 좀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지은의 두 손은 덜덜 떨려 통제가 되지 않았다. 민우야, 내 새끼, 민우야. 놀이공원 입구에 택시가 멈춰 서자마자 지은은 요금을 기사에게 던지다시피 하고 차에서 뛰어내렸다. 맨발이 아스팔트 바닥에 쓸렸지만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입구를 향해 질주했다. 민우야, 민우야. 뛰다가 발이 꼬여 바닥에 나뒹굴었다. 무릎이 까져 피가 철철 흘렀지만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도 멈출 수 없었다. 결국 지은은 그 자리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다. 아줌마, 정신 차려보세요. 지나가던 행인이 그녀를 흔들어 깨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뜬 지은의 눈앞에 구급대원들이 보였다. 정신이 드십니까? 우리 아들, 우리 아이를 잃어버리셨다고요? 지금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저도 찾아야 해요. 놔주세요. 지금 상태로는 무리입니다. 진정하세요. 이거 놔요. 내 아들이라고요. 지은은 구급대원들을 거칠게 밀쳐내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왔다. 실종 아동 어머니 되십니까? 지금 전 병력을 동원해 수색 중이니 안심하십시오.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도 접수되었습니다. 저도 찾을 거예요. 지은은 놀이공원 주변을 미친 사람처럼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다. 민우야, 윤민우. 목이 찢어져라 피를 토하듯 이름을 불렀다. 내 새끼, 민우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밤이 깊어지도록
지은은 쓰레기장까지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민우야, 제발. 눈물이 앞을 가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인근 아동보호소에서 남자아이를 한 명 발견했습니다. 정말요? 우리 민우 맞아요? 지금 바로 확인하러 오실 수 있습니까? 당장 갈게요. 보호소로 뛰어들어간 지은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바지에 오줌을 지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민우를 발견했다. 민우야. 지은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아이를 품에 꽉 끌어안았다. 엄마. 민우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쉬어 있었다. 너무 무서웠어. 아빠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아빠가 없어졌어. 괜찮아. 다 끝났어. 엄마가 왔어. 밤에 너무 깜깜하고 추웠어. 민우는 지은의 품에 안겨 서럽게 통곡했다.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지은은 아이가 부서져라 꽉 끌어안고 오열했다. 며칠 뒤, 이한성은 회사에 출근했고 명자도 외출하여 집이 비었다. 지은은 이한성의 서재를 청소하던 중 책상 서랍 안쪽에 교묘하게 숨겨진 이중 공간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낡은 구형 핸드폰 하나가 들어있었다. 대포폰. 전원을 켜자 통화 녹음 파일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낯선 남자의 굵직한 목소리였다. 애를 화장실 쪽에 떼어놓고 하루만 어디 짱박아 두면 되는 거지. 이한성의 목소리였다. 네, 하루만 숨겨두시면 처가 쪽에서 난리가 나서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싸들고 올 겁니다. 얼마나 뜯어낼 수 있는데? 최소 5천만 원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좋아, 그렇게 진행해. 절대 꼬리 밟히지 않게 조심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수고비는 약속하신 대로 500만 원입니다. 뚝, 녹음이 끝났다. 핸드폰이 지은의 손에서 힘없이 툭 떨어졌다. 이게... 그녀는 화장실로 뛰쳐들어가 변기를 부여잡고 미친 듯이 구역질을 해댔다. 자기 핏줄을, 돈 몇 푼 뜯어내려고 자기 자식을,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 악마 같은 새끼. 짐승만도 못한 새끼. 지은은 화장실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세면대 거울 앞을 마주섰다. 눈물과 분노로 얼룩진,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살기가 번뜩이는 얼굴이 거울 속에 비쳤다. 이제 자비는 없어.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대포폰을 주워들고 자신이 외우고 있던 번호를 꾹꾹 눌렀다. 네, TK그룹 법무팀입니다. 나야. TK그룹 막내딸, 윤지은. 아, 아가씨. 극비리로 만나야겠어?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역 인근 카페. 30분 뒤에 봐. 준비하겠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서재로 돌아가 대포폰을 가방 깊숙이 챙겨 넣은 뒤 이한성의 금고와 서류처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외도 증거. 서랍 깊숙한 곳에는 이한성이 여러 여자들과 찍은 낯뜨거운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이것도 다 챙겨야지. 그녀는 명자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어젖혔다. 횡령장부. 여기 있네. 명자가 지은의 돈을 제멋대로 빼돌린 내역들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한성, 이 개자식. 내가 전부 다 가져간다. 지은은 증거물들을 하나씩 가방 안에 쑤셔 넣었다. 30분 뒤 그녀는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법무팀 변호사를 만났다. 아가씨, 오랜만입니다. 김 변호사님,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이혼 소송 말씀이십니까? 네, 이 증거들로요. 지은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하나씩 늘어놓았다. 이건 남편의 외도 증거고 이건 시어머니의 재산 횡령 증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는 그 대포폰을 변호사 앞으로 밀어주었다. 이건 뭡니까? 안에 녹음 파일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인간이 돈을 뜯어내려고 자기 친아들을 납치하라고 사주한 녹음이에요. 녹음을 다 들은 변호사의 안색이 확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흉악범죄 행위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걸 철저하게 끝내버리려는 거예요. 아이의 양육권은 당연히 아가씨께 돌아갑니다. 아파트 소유권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제가 결혼 전에 산 거예요. 그럼 재산 분할도 전혀 문제없겠군요. 안심하십시오. 일주일 안에 소송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가씨, 이제 돌아오시는 겁니까? 네,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죠. 지은은 카페를 나섰다. 2달 뒤, 법원의 이혼 판결이 정식으로 내려졌다. 민우의 양육권은 지은에게, 아파트 소유권 역시 지은의 것으로 확정되었다. 다시 현재.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비서실장이 보내온 1차 자산 동결 완료 보고서를 여유롭게 넘겨보고 있었다. 이한성 일가 계좌 전액 동결 완료. 주요 협력사 계약 해지 통보 완료. 은행 대출금 상환 촉구 절차 개시. 지은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 그녀는 거울을 보며 붉은 립스틱을 다시 짙게 덧발랐다. 7년 동안 당한 고통, 1000배로 갚아주겠어.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비서실장님, 2차 작업 시작하세요. 지시하실 내용은요? 이한성 회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세요. 하도급 계약 전부 취소시켜버려요. 알겠습니다. 명자 명의로 된 부동산,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샅샅이 뒤지세요. 차명 계좌도 전부 다요. 네, 남김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찔러 넣으세요. 즉시 수배하겠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진짜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자금줄이 끊긴 지 이틀 뒤, 이한성은 회사에서 첫 번째 전화를 받았다. 이한성 사장님, 저희 A건설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계약을 해지해야겠습니다. 네. 계약 기간이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무슨 위에서 강력한 지시가 내려와서요. 위약금은 저희 쪽에서 전액 지불하겠습니다. 전화가 뚝 끊기고 연달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저희 비물류 회사인데요. 저희 씨 무역입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12통의 전화가 폭격처럼 쏟아진 후 이한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게 대체 무슨... 직원 한 명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내일이 어음 결제일인데 은행에서 만기 연장을 안 해준답니다. 당장 전액 상환하라고 난리입니다. 이한성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주거래 은행으로 달려가 VIP 창구로 뛰어들었다. 지점장님, 저 이한성입니다. 연장이 안 된다니요? 우리가 거래한 세월이 얼만데? 지점장은 몹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위에서 강력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TK그룹 쪽에서 직접 연락이 왔거든요. TK그룹이요? 이한성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쪽에서 사장님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당장 끊으라고 압박을 넣어왔습니다. 왜요? 제가 TK그룹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지점장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사장님, 전처 되시는 윤지은 씨 아시죠? 알죠? 그분이 바로 TK그룹 회장님의 막내딸입니다. 그룹의 실세 중에 실세시죠. 뭐시라고요? 이한성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사실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다. 그분이 직접 지시를 내리셨답니다. 사장님의 모든 자금줄을 말려버리라고요. 지점장님, 제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 됩니다. TK그룹을 상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장은 매몰차게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다. 이한성은 은행 로비 바닥에 주저앉은 채 넋을 잃었다. 끝났어. 완전히 끝장났어. 그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타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이 만기인데 돈은 언제 갚을 거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꼭. 오늘 당장 갚아. 오늘 밤에 집으로 찾아갈 테니까. 전화가 뚝 끊겼다. 이한성은 핸들을 부서져라 꽉 쥐고 지은의 아파트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로비의 보안 요원이 그를 막아섰다. 출입 금지 명단에 올라와 계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기서 살았던 사람인데. 당장 비켜. 이한성은 보안 요원을 거칠게 밀치고 지하 통로를 통해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몰래 타고 지은의 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현관문 앞으로 달려가 주먹으로 문을 쾅쾅 내리쳤다. 지은아, 문 좀 열어봐. 나 한성이다. 제발 부탁이야. 그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기 시작했다. 지은아,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철컥, 현관문이 열렸다. 지은이 2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나 바닥에 엎드린 이한성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여긴 무슨 일로 왔어? 이한성은 개처럼 지은의 발밑으로 기어갔다. 지은아, 나 좀 살려줘. 회사 부도나게 생겼어. 다 끝났어. 그는 콧물을 흘리며 지은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다. 제발 부탁이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진짜 잘할게. 내 빚 좀 갚아줘. 사채업자들이 날 죽이려고 해. 끝까지 돈 타령이네. 지은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어 이한성의 면상에 냅다 집어 던졌다. 이게 뭐야? 이한성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워 들었다. 놀이공원 사건 녹음 파일 녹취록. 그리고 흥신소 거래 내역. 이한성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다. 너, 내가 이걸 어떻게, 당신 서재에서 찾아낸 대포폰에서. 지은아, 그건,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미쳤다고. 그래, 넌 단단히 미친 새끼야. 지은은 발을 들어 그를 뻥 걷어찼다. 자기 친자식을 돈이랑 바꾼 쓰레기. 7년 동안 날 짐승처럼 부려먹고 룸살롱 다니며 바람 피우고 손찌검까지 해놓고 다 인정할게. 전부 내 잘못이야. 잘못을 인정하면 뭐해? 이미 다 끝났는데. 지은은 경호원들에게 턱짓을 했다. 경호원들이 이한성의 양팔을 거칠게 뒤로 꺾어 잡았다. 아, 안 돼. 지은아, 끌어내.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2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 경호원들은 이한성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짐승 끌듯 질질 끌고 갔다. 살려줘. 제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의 처절한 절규가 점점 멀어졌다. 지은은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와 와인을 한 잔 따라 마시며 소파에 앉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핸드폰이 울렸다. 비서실장님. 아가씨, 이한성이 아파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경찰 부를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참, 그 사채업자들 연락처는 알아냈나요? 5군데 전부 확보했습니다. 이한성의 현재 위치를 그쪽으로 흘리세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명자의 차명 계좌번은 어떻게 되어가나요? 내일 아침 국세청 세무조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지은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며 천천히 와인을 음미했다. 아래쪽 길거리, 이한성이 아스팔트 바닥에 꿇어앉아 있었다. 어쩌지? 이제 어쩌지?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를 슬금슬금 피해갔다. 저 사람 왜 저래? 술 취했나 봐. 쯧쯧, 불쌍하기도 하지. 아무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한성은 고개를 들어 아파트 고층에 불 켜진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눈꽃이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아 점차 하얗게 쌓여갔다. 거실 창가에서 지은은 저 아래 점처럼 작아진 그의 뒷모습을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게 바로 7년의 대가야? 그녀는 커튼을 착 쳤다. 이제 진짜 지옥이 어떤 건지 맛보게 해줄게. 그녀는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발랐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확고했다. 이한성이 쫓겨난 다음 날 오전, 명자는 동네 식당에서 이웃집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저기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재벌인 거 알았어? TK그룹 회장 막내딸이라지 뭐야. 명자는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럼 엄청난 부자 아니에요? 그러게나 말이야. 나도 오늘 아침에 우리 한성이한테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지? 근데 글쎄, 이혼을 했다네. 명자가 테이블을 탁 쳤다. 그 비싼 아파트도 며느리 명의고 우리 재산은 깡통차게 생겼어. 그래도 손주가 있잖아요. 재벌가 핏줄인데. 이웃집 아주머니의 말에 명자의 두 눈이 번쩍 뜨였다. 맞아, 우리 민우가 있었지.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일어날게. 식당을 빠져나온 명자는 핸드폰을 꺼내 흥신소 번호를 눌렀다. 나 김명자요. 일거리 하나 주려고. 덩치 크고 힘쓰는 놈들로 5명 정도 구해봐. 오늘 오후 3시 강남구 대치동 은하 유치원 앞 일당은 한 놈당 50만 원씩 쳐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년들만 딱 막아서. 애는 내가 직접 데려올 테니까. 오후 3시 유치원 앞 명자는 험악하게 생긴 건달 5명을 대동하고 진을 치고 있었다. 유치원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했다. 민우야, 할머니 오셨네. 선생님이 명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명자를 발견한 민우는 미간을 팍 찌푸렸다. 싫어요. 가기 싫어요. 민우야, 그래도 할머니신데. 할머니 아니에요. 저 안 갈래요? 명자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민우야, 할미랑 가자. 싫어. 민우는 선생님 등 뒤로 쏙 숨어버렸다. 저기, 민우 어머님과 연락은 하셨나요? 선생님이 물었다. 규정상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내가 친할미인데 무슨 놈의 동의가 필요해. 명자가 건달들에게 턱짓을 했다. 건달들이 선생님을 위협적으로 에워싸더니 그중 한 놈이 선생님을 거칠게 밀쳐냈다. 깍! 선생님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명자가 민우의 팔뚝을 억세게 낚아챘다. 이거 놔. 놔요. 민우가 울음을 터뜨리며 발버둥을 쳤다. 시끄러워. 당장 따라와. 사람 살려요. 선생님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바로 그 찰나 사방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TK그룹의 정예 경호팀이었다. 너희들 뭐야? 건달 한 놈이 소리쳤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호원의 묵직한 주먹이 놈의 턱에 꽂혔고 건달은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나머지 건달들이 덤벼들었지만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놈들의 팔을 꺾어 바닥에 짓눌러 버렸다. 경호원 한 명이 재빨리 민우를 안전한 곳으로 안아 옮겼다. 도련님, 안심하십시오. 이제 괜찮습니다. 무서워요. 어머님 오셨습니다.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유치원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최고급 명품 정장을 빼입은 지은이 차분하고도 냉철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민우야. 그녀는 쪼그려 앉아 아이를 품에 와라 끌어안았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괜찮아. 다 끝났어.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정말. 응, 정말. 엄마가 약속할게. 지은은 민우를 경호원에게 넘겨 차 안으로 피신시킨 뒤 천천히 몸을 돌려 명자에게 다가갔다. 경호원들이 명자의 양팔을 옴짝달싹 못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이거 안 놔. 당장 놔. 지은은 팔짱을 낀 채 명자 앞에 우뚝 섰다.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내 손주 당장 내놔. 손주라. 지은이 차갑게 비웃었다. 민우가 당신들 핏줄인 건 알면서 그 핏줄이 얼마나 귀한 줄은 몰랐나 보죠. 그녀는 명자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7년 동안 당신들이 그 핏줄의 어미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새벽 4시에 깨워서 한겨울에 찬물로 소미불 빨래 시키고 얼굴에 펄펄 끓는 찬물 들이붓고 그건 다 며느리 사람 만들려고 가르친 거잖아. 가르쳐. 지은이 한 걸음 다가섰다. 임신했을 때 쉰 김치 억지로 먹이고 산후조리원 환불받아서 집에 끌고 와서 빨래 시키고 응급실에서 수액반을 뽑아버린 것도 다 가르침인가요? 그건. 명자가 말문이 막혔다. 민우 심장수술비 통장 훔쳐서 도박판에 쏟아부은 건 기억나요?
그건 우리 한성이 빚 갚으려고. 지은이 코웃음을 쳤다. 당신 아들 사업이 왜 망했는지 알아요? 다 당신 탓이에요. 당신이 그 인간을 그따위 쓰레기로 키워놨으니까. 내가 뭘 어쨌다고. 도박으로 돈 다 날리고 마누라 돈 훔치고 결국엔. 지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명자의 면상에 확 집어 던졌다. 자기 친자식 납치하라고 사주한 인간이 바로 당신 아들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괴물로 키운 거라고요. 명자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이제 정신 좀 차리시죠. 본인 주제 파악 좀 하시라고요. 지은은 서류 뭉치를 허공에 흩뿌려 명자의 발밑에 떨어뜨렸다. 이게 당신의 차명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부동산 투기 자료예요. 당신 돈이라고요? 아니, 그거 다 내 돈이에요. 당신이 내게서 훔쳐간 돈 은행 거래 내역에 아주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명자는 허리를 굽혀 서류를 주워들고 박박 찢어버리려 했다. 증거 인멸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국세청에 싹 다 넘어갔고 내일 아침에 압수수색 들어갈 테니까. 명자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지은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유치원 앞에 멈춰 서더니 경찰들이 우르르 내렸다. 김명자 씨 되십니까? 아니에요. 아동 약취 유인 미수 및 특수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난 그저 내 손주를 데리러 온 것뿐인데 보호자의 동의 없이 건달들을 대동하여 강제로 아동을 데려가려 한 행위는 명백한 유괴입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다. 안 돼. 이거 놔. 철컥. 명자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윤지은. 이 독한 년. 조용히 하세요. 경찰이 명자를 경찰차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내 손주야. 내가 친할미라고. 할머니가 건달 5명을 데리고 애를 뺏으러 온다고요. 지은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애를 인질 삼아 돈 뜯어내려던 수작이잖아요. 7년 동안 나한테 그 지랄을 떨었던 것처럼. 명자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끝났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지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향해 걸어갔다. 윤지은,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명자가 등 뒤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너무 늦었어. 지은은 차 문을 열고 우아하게 올라탔다. 차 문이 닫히며 명자의 절규는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안 돼. 안 돼. 경찰은 명자를 경찰차 뒷좌석으로 쑤셔 넣었다. 마이바흐가 부드럽게 출발하며 점차 멀어졌다. 명자는 멀어지는 차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끝났어. 다 끝장났어.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을 떠났다. 유치원 앞에는 건달들이 짐승처럼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차 안에서 민우가 지은의 품에 꼭 안겨 있었다. 엄마, 나 아까 진짜 무서웠어. 괜찮아. 앞으론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정말. 응, 정말.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줄게. 지은은 민우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비서실장님. 아가씨, 현장 상황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국세청 세무조사는 내일 오전 9시에 들어가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명자의 차명 계좌는 싹 다 동결시켰나요? 이미 조치 완료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은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결말이네. 차는 부드럽게 서울 도심을 가로질렀다. 일주일 뒤, 지은은 서재에서 비서실장과 통화 중이었다. 비서실장님, 2차 작업 결과 보고해주세요. 네, 아가씨. 이한성 회사 하도급 계약 23건 전부 파기 완료되었습니다. 내일이 어음 결제일인데 은행에서 전액부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그럼 완벽한 파산이군요. 네, 회사는 공중 분해될 겁니다. 지은은 여유롭게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내가 예전에 썼던 사채 1,000만 원, 내 개인 돈으로 이자까지 쳐서 전액 상환해버려요. 알겠습니다. 금일 내로 처리하겠습니다. 이한성의 개인 채무는 다 파악됐나요?
사채업체 5곳, 총 3억 원입니다. 그 채권들 싹 다 사드려요. 채권을 말씀이십니까? 네, 내가 직접 채권자가 될 테니까. 알겠습니다. 원금 3억 원 그대로 매입할까요? 네, 3억 원 그대로요. 내가 손해 좀 보는 건 상관없어요. 그 인간이 뼛속까지 털리는 꼴을 봐야 하니까. 아가씨 뜻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 추심팀 붙여서 법이 허용하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라고 하세요. 수위는 어느 정도로 할까요? 끝까지요. 뼈다귀에 붙은 살점 하나까지 싹 다 발라먹으라고 해요. 명심하겠습니다. 이틀 뒤 서울역 근처 허름한 쪽방촌에 숨어있던 이한성의 방문이 쾅 하고 박살났다. 쾅. 이한성, 드디어 찾았네. 덩치 큰 산에 넷이 비좁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누구, 당신들 누구요? 이한성은 사색이 되어 벽에 찰싹 달라붙었다. 내 놈 채권, 우리가 샀어. 3억 원, 지금 당장 토해내.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다고? 없어. 그럼 몸으로 떼어야지. 사내 하나가 이한성의 멱살을 틀어주고 바닥에 패대기 쳤다. 아, 무자비한 주먹이 그의 안면을 강타했다. 돈도 안 갚고 쥐새끼처럼 숨어 다녀. 아주 간땡이가 부었네. 제발 살려주세요. 진짜 돈 한 푼도 없어요. 없으면 장기라도 팔아서 만들어. 군홧발이 그의 배와 옆구리를 사정없이 걷어찼다. 지갑 어딨어? 사내 하나가 그의 주머니를 뒤졌다. 5만 원짜리 한 장 있네. 압수. 시계 풀어. 입고 있는 패딩 벗고 신발도 벗어. 다 중고로 팔아버리게. 안 돼요. 지금 한겨울인데. 시끄러워. 입 닥쳐. 사내들은 이한성의 돈 될 만한 물건과 겉옷까지 싹 다 벗겨서 유유히 사라졌다. 다음에 또 올 테니까 돈 준비해놔. 문이 쾅 닫혔다. 러닝셔츠에 팬티 바람으로 남겨진 이한성은 바닥에 웅크린 채 오들오들 떨었다. 추워. 너무 추워. 1시간 뒤 그는 방에 굴러다니던 얇은 담요 쪼가리를 뒤집어 쓰고 비틀거리며 거리로 나섰다. 도와주세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기겁하며 그를 피했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완전 노숙자네. 어우, 냄새나. 저리 가요. 아무도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깊은 밤, 이한성은 골목길 쓰레기장으로 기어들어가 버려진 종이박스 더미 속으로 파고들었다.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는 몸을 둥글게 말고 종이박스를 생명줄처럼 부둥켜 안았다. 같은 시각 구치소 접견실. 명자는 죄수복을 입은 채 투명 칸막이 너머의 변호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몹시 어두웠다. 김명자 씨, 상황이 아주 절망적입니다. 절망적이라니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본인 명의로 된 수십 채의 부동산이 전부 불법 차명 거래로 밝혀져 전면 압류 조치되었습니다. 그게 다 내 피 같은 재산인데 전부 강제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게다가 추징금과 벌금이 얼만데요? 15억 원입니다. 15억. 명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경매 대금을 다 끌어모아도 세금을 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즉,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도 빚더미에 앉게 되신 겁니다. 안 돼. 말도 안 돼. 차명계좌도 전부 동결되어 잔고는 0원입니다. 그 안에 10억이나 들어있었는데 TK그룹 측에서 이미 가압류를 걸어버렸습니다. TK그룹, 윤지은 이 독한 년, 명자는 이를 빠드득 갈았다. 횡령죄도 성립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명백한 절도 및 특수 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내 며느리 돈을 시어미가 좀 쓴 게 무슨 죄라고. 법적으로는 완벽한 절도와 횡령입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 올렸다. 실형을 피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내가 교도소에 간단 말이요? 최소 징역 3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명자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안 돼. 안 돼. 내 인생 다 끝났어. 완벽하게 끝장났어. 접견이 끝나고 명자는 좁디 좁은 감방으로 돌아왔다. 배식 시간,
교도관이 배식구를 통해 플라스틱 식판을 밀어 넣었다. 쉰내 나는 밥과 멀건국, 그리고 허접한 반찬 2가지가 전부였다. 이게 뭐야? 이걸 사람 먹으라고 주는 거야? 먹기 싫으면 굶으시든가요? 교도관은 쌀쌀맞게 쏘아붙이고 다음 감방으로 가버렸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갈 퍼서 입에 넣었다.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껄끄럽고 역겨웠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그녀는 다시 한 숟갈을 떠 넣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다. 지은의 고급스러운 서재, 비서실장이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아가씨, 이한성 일가 전원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제1금 윤권부터 제3금 윤권까지 전부 막혔습니다. 대출은 아예 꿈도 못 꾸겠네요. 평생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요? 발급 신청 시 시스템에서 자동 거절됩니다. 지은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명자의 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됐죠?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예상 낙찰가는 총 10억 원 정도입니다.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게 있나요? 아니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5억 원의 빚이 더 남습니다. 평생 빚만 갚다 뒤지겠네. 지은은 우아하게 찻잔을 기울였다. 이한성은 지금 어디에 처박혀 있나요? 서울역 인근 쪽방촌을 전전하며 노숙 중입니다. 가족 중에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요. 친척들 전부 연락을 끊었고 완벽하게 연을 끊은 상태입니다. 당연한 결과죠. 지은은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다. 7년, 참 길고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가씨. 그동안 겪으신 수모를 생각하면 이 정도 징벌로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만하면 충분해요. 지은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인간들 인생은 완벽하게 박살났고 2번 다시 재기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네, 재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비서실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언제든 명만 내리십시오. 통화가 끝났다. 지은은 창밖의 찬란한 서울 야경을 조용히 응시했다. 모래성이 무너졌어.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7년의 지옥이 하룻밤 새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네. 그녀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이제 진짜 끝이야. 와인을 한 모금 음미하는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보다 더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쓰레기장의 종이박스 안에서 이한성은 뼈가 시리도록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추워, 배고파.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구치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운 명자는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냈다. 다 끝났어. 내 인생 다 끝났어. 눈물이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지은의 서재에는 따뜻하고 은은한 조명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평온한 표정으로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완벽한 복수가 끝이 났다. 1년 후 TK그룹 본사 회장실 최고 경영진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지은은 임원들 앞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윤 이사님. 임원진 여러분께서 함께 고생해주신 덕분입니다. 지은이 다음 슬라이드로 화면을 넘겼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공익재단이 드디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희망재단 말씀이십니까? 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제가 직접 이사장을 맡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주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지은이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오자 아버지인 회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지은아,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1년 만에 이런 눈부신 성과를 내다니. 회장은 대견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다 아버지가 닦아놓으신 튼튼한 기반 덕분이죠. 내 실력이지. 우리 민우는 잘 지내고? 이번에 사립초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아이고, 우리 똘똘한 손주 녀석.
과거의 상처도 이젠 많이 아물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회장이 지은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였다. 이제 마음고생 그만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네, 그럴게요, 아버지. 주말에 양평 별장으로 한번 내려와라. 민우 데리고 갈게요. 회장이 껄껄 웃으며 방을 나섰다. 지은은 창밖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햇살 좋은 주말, 지은은 양평 별장의 넓은 정원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민우가 반려견과 함께 푸른 잔디밭을 뛰어놀고 있었다. 엄마, 해피가 공 물어왔어. 우리 민우 잘하네. 엄마도 같이 할까? 응. 빨리 와, 엄마.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우에게 다가가 아이가 던진 공을 가볍게 받아냈다. 와, 엄마가 받았다. 우리 민우가 잘 던져서 그렇지? 헤헤. 민우가 활짝 웃음을 터뜨렸다. 지은은 아이를 품에 와라 끌어안았다. 민우야, 학교 생활은 재밌어. 응, 진짜 재밌어. 친구들도 엄청 많이 사귀었어. 선생님은 어때? 엄청 착하시고 다정하셔. 다행이네. 엄마, 나 지금 진짜 행복해. 민우가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엄마도 우리 민우 덕분에 너무 행복해. 지은은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같은 시각, 매서운 바람이 부는 서울역 지하도. 명자는 때에 전 낡은 침낭을 뒤집어 쓰고 웅크려 있었고 그 옆에 이한성이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엄마, 일어나봐. 여기가 어디야? 서울역. 엄마, 우린 이제 돌아갈 집이 없어. 집? 우리 집이 왜 없어? 아파트 다 압류당했잖아. 명자가 개슴츠레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시큼한 냄새를 풍기는 노숙자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여기가 서울역 지하도라고? 내가 왜 이런 데서?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넌 누구냐? 나 한성이잖아, 엄마 아들. 내 아들. 명자는 이한성의 얼굴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너 몰골이 왜 이리 거짓골이냐? 엄마 꼴도 마찬가지야. 이한성이 푹 한숨을 내쉬자 지독한 싸구려 소주 냄새가 훅 끼쳤다. 배고파. 명자가 앓는 소리를 냈다. 나도 배고파 죽겠어. 밥 없어? 돈 좀 꺼내봐. 우리가 돈이 어딨어? 계좌 싹 다 압류당했잖아. 명자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시멘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 서울역 대합실의 대형 전광판에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다. TK그룹이 올해 목표 매출을 조기 달성했습니다. 이는 윤지은 이사의 탁월한 경영 능력에 힘입은 것으로. 화면 속 눈부시게 세련된 정장 차림의 지은이 카메라를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거. 이한성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광판을 가리켰다. 저기 지은이야. 우리 집 며느리. 명자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전현이잖아. 우리 며느리. 명자는 미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일어나 지나가던 행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다. 저기 좀 봐요. 저 화면에 나오는 여자가 우리 며느리야. 이 아줌마 왜 이래? 재수없게 저리 안 가요. 행인은 질색하며 명자를 뿌리치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진짜야. 우리 며느리가 재벌집 막내딸이라고. 아무도 미친 노숙자의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또 다른 행인이 귀찮은 듯 그녀를 발로 툭 밀어냈고 명자는 바닥에 흉하게 나뒹굴었다. 엄마, 이한성이 허둥지둥 그녀를 부축했다. 저게 우리 며느리인데. 명자는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이한성은 고개를 들어 전광판 속의 지은을 올려다보았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녀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진짜 미친놈이지. 그의 시커먼 얼굴 위로 참회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수천억. 그 수천억짜리 복덩이를 내 발로 뻥 차버리다니. 그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마를 쾅쾅 찧어댔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눈이 삐었지. 다 내 잘못이야. 행인들은 그를 벌레 보듯 힐끗 쳐다보고는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다.
저 남자 왜 저래? 술 처먹고 진상 부리네. 쯧쯧, 한심한 인생. 누구 하나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이한성과 명자는 칼바람이 몰아치는 지하도 구석에서 더러운 침낭 하나를 뒤집어 쓴 채 처절하게 몸을 떨었다. 같은 시각 TK그룹 회장의 양평 별장. 으리으리한 다이닝 룸에 온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모여 앉아 있었다. 지은의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 오빠, 그리고 민우까지. 지은아, 고기 좀 많이 먹어라. 어머니가 지은의 접시에 최고급 한우를 듬뿍 올려주었다. 고마워요, 엄마. 우리 민우도 많이 먹고 쑥쑥 커야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민우가 배시시 웃었다. 지은아,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아버지가 흐뭇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인걸요. 그래도 그 자리가 어디 쉬운 자리더냐? 이제 다 자리 잡았으니 괜찮아요. 정말 좋아요. 지은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며 가슴 벅찬 따뜻함을 느꼈다. 내가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언니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동안 맘고생 많았지? 언니, 고마워. 그 지옥 같은 데서 얼마나 힘들었어. 죽을 만큼 힘들었지? 하지만 이젠 완벽하게 다 끝났어. 그래, 앞으론 꽃길만 걷자. 오빠가 최고급 와인을 잔에 채웠다. 자, 다들 잔 들어. 우리 막내 지은이의 화려한 귀환을 위하여 건배. 가족들의 경쾌한 건배 소리와 유쾌한 웃음소리가 다이닝 룸을 가득 채웠다. 식사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 지은의 핸드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이 내다보이는 테라스로 나갔다. 비서실장님. 아가씨,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한성과 명자의 근황입니다. 현재 서울역 지하도에서 노숙 중인데 건강 상태가 아주 최악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지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앞으로 그 인간들 소식은 더 이상 보고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 쓰레기들 이야기는 이제 내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지은은 액정이 꺼진 핸드폰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제 정말 완벽한 끝이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다 지나갔어. 그 끔찍했던 악몽은 완벽하게 사라졌어. 그녀는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섰고 시원한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흐트려 놓았다. 하지만 그 지옥 같던 시간 덕분에 난 더 강해질 수 있었지.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이 세상 그 누구도 날 함부로 짓밟지 못해. 다시 다이닝 룸으로 들어서자 아버지가 최고급 샴페인 한 병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지은아, 이 샴페인은 아주 특별한 거란다. 뭐가 특별한데요? 내가 태어난 해에 담근 빈티지 샴페인이야. 내가 온전히 행복해지는 오늘 같은 날 터뜨리려고 평생을 아껴뒀지. 아버지. 펑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샴페인이 열리고 황금빛 거품이 잔을 가득 채웠다. 우리 가족의 눈부신 미래를 위하여 건배. 미래를 위하여. 가족들은 다시 한번 잔을 부딪혔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저택안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지은은 샴페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섬세하고 달콤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져나갔다. 정말 맛있어요. 그거 참 다행이구나. 아버지가 껄껄 웃었다. 민우가 쪼르르 달려와 지은의 품에 폭 안겼다. 엄마, 나 졸려. 그래, 우리 강아지 이제 코 자러 갈까? 지은은 민우의 손을 잡고 아이 방으로 들어가 포근한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눕혀주었다. 엄마, 자장가 불러줘. 그래, 우리 예쁜 민우. 지은은 민우의 이마에 따뜻하게 입을 맞추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렀다. 민우가 스르륵 눈을 감았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우리 민우,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아이는 새근새근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다. 지은은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와 거실에 커다란 통유리 창 앞에 섰다.
아름다운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이 지상의 별처럼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야.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새롭고 완벽한 시작. 그녀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허공을 향해 가볍게 들어 올렸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윤지은이니까. 달콤한 샴페인을 다시 한 모금 머금었다. 이제 그 어떤 시련도 날 무너뜨릴 수 없어. 지은의 두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창가의 꼿꼿하게 선 그녀의 당당한 실루엣 위로 밤하늘의 찬란한 별빛이 조용히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윤지은의 이야기입니다. 7년 동안 그녀는 생지옥 같은 시댁에서 오직 아이 하나만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수모를 견뎌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구박과 학대, 남편의 파렴치한 외도와 폭력까지 그녀는 피눈물을 삼키며 버텨냈죠. 하지만 자신의 배 아파 낳은 아이마저 친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했을 때 그녀 안의 짐승이 완벽하게 각성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숨겨왔던 TK그룹 재벌가 막내딸이라는 진짜 신분을 드러냈고 벼락 같은 기세로 시댁 식구들의 인생을 철저하게 짓밟고 응징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지은 씨처럼 남몰래 고통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현실이 시궁창 같고 고통스럽더라도 절대 스스로의 존엄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은 씨처럼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당당하게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악행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고 선량하고 굳센 사람에게는 결국 눈부신 행복이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지은 씨는 과거의 끔찍한 상처를 딛고 일어섰고 마침내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자신의 찬란한 인생을 이끄는 완벽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린 지은 씨의 통쾌한 사이다 복수극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솔직한 감상과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고 따뜻한 웃음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흥미진진하고 가슴 벅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